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송 끝나고 딱 정했습니다.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기로 내심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주시장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분들께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운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으라는 조언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아직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바꾸질 못했습니다. 술을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여전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도 또 기분이 우울해도 많이는 막지 못합니다. 막걸리 한 병,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기분이 좀 좋죠. 최근에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가볍게 파전에 막걸리 한 병 오늘 방송 끝나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탐욕과 공포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의 장이 탐욕과 공포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탐욕이라고 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누구나가 주식을 사고자 해서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시장을 탐욕의 장이라고 하고요. 공포의 장은 주식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은 아니면 내 잔고가 계속해서 빠질 것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의 시장 상황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이 탐욕과 공포의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에서의 단어입니다. 책도 있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이 찐시황을 목요일에 진행하면서 지수가 그 당시에 3일 연속 금요일까지 4일 연속에서 지수가 하락을 했죠. 2515포인트 수준까지의 지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4일 연속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의 상황에서의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잠깐 눌림목이 나타나긴 했지만 월요일 이후에 시장은 연일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분위기에서의 시장이죠. 제가 여러분께 시장의 시황이라든가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이정표라고 하긴 그렇고요. 제가 이제 꼭 새기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FOMO. 이게 무슨 말이냐면 Fear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아마 시장에 있으시면 들으셨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얘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으로 한번 빗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점 라인에서는 영끌족들이 온 자산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사고 나서 주가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시장 분위기냐면 나만 소외된 거 아닌가? 상대적 박탈감.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시장에서 이탈되어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형태의 말을 포모라고 합니다. FOMO.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고 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지점장 생활도 오래 했죠. 부산하고 대전하고 목동 지점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리테일 쪽 영업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과 많은 이제 교감을 하고 그들의 매매 형태나 수익률 분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돈을 물론 버신 분들도 계시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신데 궁극으로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수익을 내셨고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이 누적되고 큰 자산을 이뤘던 분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시장에 일정 기간 소외되는 형태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궁극으로 계좌가 수익으로 돌아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던 계좌들의 잔고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의 핫한 업종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되어지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시장의 전망을 판단해서 우량주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자산이 계속해서 점증해서 이제 불어나는 이러한 형태의 그 자산 그 증식 과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나의 계좌가, 나의 종목이 시장에서 일시 이탈되어서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해서 우울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기보다는 시장에서는 내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 상태에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틀림없이 성장한다라는 주변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궁극으로는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나 뭐 일본의 그 겐조라든가 국내 그 여러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그 계좌 형성 과정에서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이분들이 하루 이틀 내에 또는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얻어서 자산 증식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자산이 2배로, 4배로, 10배로, 100배로 이런 과정에서 증식되는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장을 핸들링할 수 있는 선도 세력의 자산도 없고요.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가치와 주식의 상승을 바꾸는 겁니다. 이 과정인 겁니다. 물론 시간의 가치를 두어서 투자했다가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종목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과 같이 뭐 100% 다 맞지는 않지만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과 같이 투자의 방향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목요일에는 제가 7월 한 달 동안은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이틀에서 저 혼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여러분께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또는 이 구간에서는 전략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목요일장에서는 시장의 전체 흐름을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시장의 전망, 탐욕과 공포의 구간에서 이제 탐욕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상승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시장 대응에 대한 지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요한 내용의 타이틀은 급락, 급등 이후의 시장 전망과 해석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타이틀로 드렸던 제목은 7월의 시장 장세 전망하고 저점에 대한 구간에 대한 지수 포인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2500에서 2520포인트 라인의 저점 구간에 딱 들어온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라는 게 지난주 시간에서의 시황에 대한 포인트였고요. 오늘은 급등의 목표 지점 그리고 이후의 전망. 이번 주 화, 수, 목 3일 연속에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았죠. 급등 이후의 전망 그리고 지금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을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로의
해석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시점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 전망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 여러분께 드렸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A 흐름에 대한 내용이었죠. 일단 지수 흐름에 있어서는 2520포인트 전후로 해서 저점 찍었고요. 지금은 대략 한 요 정도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 장중 시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가 판단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시간차를 두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큰 그 얼개와 같은 줄기는 시간차를 들고 7월 중순까지의 저점을 찍고 7월 말까지 해서 저점 이후에 반등을 주고 8월 장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시장 방향성이었습니다. 약간 시장에 제가 전망했던 부분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기의 문제이죠. 시점의 차이입니다. 저는 시장을 판단했을 때 지난주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전 5월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7월에 저점을 찍는데 중순 즈음에 주가 바닥 찍어줄 것이고 7월 하반기로 갈수록 바닥 이후에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다음에 8월에 상승이다. 시간차를 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근의 시장은 시간차를 좀 축소된 상황에서 상승에 반등에 조정에 목표치가 상향화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시간차 흐름에서의 지수 7월 흐름에서의 상황은 이 부분에서의 흐름이었죠. 시점은 이게 7월 대략 한 15일 정도로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가 7월 30일 정도 시점에서의 전고점 라인 이 부분에서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넘어가면서 이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부분이었는데 단기간의 급락과 단기간의 급등으로 기간이 축소됐죠. 그럼 이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겠죠. 지수를 약간 상황화돼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표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지수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어떤 업종이 강할지, 어떤 업종은 약할지. 그리고 나서 종목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읽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정확하게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 스케줄표를 보게 되면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중요 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은 월 말에 있을 FOMC 회의까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들여다볼 내용은 이제 미국의 실적이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되죠. 실적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제일 먼저 이제 가실적이 발표되죠. 그리고 나서 금융주들이 발표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금융 업종의 종목들이 제일 스타트로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금융주 위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게, 일단 스타트를 긍정적으로 끊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끊을 것이냐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금융주들이 기존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금융주는 왜냐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업종의 그 장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수익을 번 금액이 작냐 크냐 이 차이뿐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SVB 사태가 있었죠. 지방은행 부실로의 합병도 일어나고 파산도 하고 2, 4분기에 4, 5, 6월에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타트를 끊을 금융업종의 실적은 충당금도 쌓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 4분기 실적에 대한 미국 기업의 은행업종, 금융업종의 실적은 이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좋을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스타트를 끊는 금융업종의 실적은 약간 보수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JP모건을 비롯해서 금요일, 내일 금융업 기업들의 실적이 금요일과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특별 재조정,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위를 쭉 이제 나열을 해서 지금 나스닥 100 기업의 1위부터 6위까지 종목들이 나스닥 100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에서의 비율이 50%가 넘는다라고 한답니다. 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가 워낙 최근 내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한다면 애플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해서 그 투자회사 유명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회사가 하나 있고 6위가 테슬라입니다.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비중 있는 나스닥 기업들에 많이 들어보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의, 이 기업들의 비중이 나스닥 100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합지수가 시가총액 방식이죠. 가격 곱하기 주수 해서 그 비율대로의 지수 구성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인데 나스닥 100 지수는 시가평가가 아니고 가중평균입니다. 그래서 회사별로의 비중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이 5개, 6개 회사들의 비중이 워낙 지수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재조정합니다.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이 확정되고 나면 상위 5개, 6개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를 가져감에 있어서 일부 종목은 이제 매도를 하겠죠. 왜?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낮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펙트럼을 넓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스닥 100 재조정이 있고 나서 다음 주에는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당연히 줄이겠죠. 5개 종목이, 6개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이 종목들의 비중이 너무 커서 지수 영향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비중을 낮추겠다는 거죠. 내일 발표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기관들이 발표된 재조정된 비중에 의해서 기존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스닥 몇 퍼센트, 뭐 어떤 펀드는 몇 퍼센트 이렇게 지수 관련 펀드들이 조정을 하겠죠. 그럼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부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들이 다음 주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이 특별 재조정이 있다는 내용도 하나 우리가 체크해서 주요하게 판단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 넷플릭스가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는 특별하게 주요한 이슈 없이 다다음 주 수요일에 FOMC,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CPI가 그 오늘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의 우려감은 조금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CPI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본질 그대로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시황이나 CPI 발표 이후에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물가 안정에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다른 각도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달 말까지는 특별하게 시장 영향도를 줄 만한 아주 강력한 임팩트 있는 내용에서의 이슈나 재료가치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나스닥 100 재조정이 있고요. 기업 실적이 다음 주에 있고 금융기업들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치의 부분의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반면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 지수를 압박하는, 못 올라가게 압박하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표의 타임테이블을 보게 되면 지수가 막
추가로 상승하는 분위기에서의 내용보다는 좀 쉬어갈 수 있는 내용에서의 재료들이 많이 지금 앞으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요 내용으로 이제 전체 이번 달 말까지의 스케줄표를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나왔죠. 제가 월요일 아침에 그 미국 시장 전망과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자료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KDI라고 하는 국내 그 경기 전망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죠. KDI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전망치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1.4%.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1%.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경제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 1% 초반이라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1.1%, 2분기에도 1% 초반, KDI에서는 1.4%, 내년도 2.4%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하반기에는 당연히 1% 후반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KDI에서도 올해 경기 저점에 대해서는 6월 경기 저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경기는 5월에 저점을 찍고 이제 턴 어라운드, 속도는 느리지만 바닥은 찍었다라는 게 KDI에서 발표된 내용에서의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저점 찍었다. 경기 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기 저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주가의 저점과 산업의 저점은 통상 시차가 6개월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로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KDI에서도 5월에 반도체 그 전환점이라고 했죠. 저점이라고 했죠. 5월부터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에 대해서 상향, 상승, 전환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언제 찍었을까요? 보통 산업에 대해서 주가는 6개월 시차를 두고 먼저 가격이 바닥을 찍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보통 산업과 주가는 6개월 시차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월, 12월 이때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이번 5월 반도체 경기에 바닥을 찍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산업과 주가는 이러한 기간차를 두고 저점의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경기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리고 언제 손님이 많이 올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제 판단해 보게 되면 보통 주가지수, 종합지수 바닥을 찍고 나서 10개월이나 11개월 뒤에 우리 경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시장 경제에서의 경기를 말할 때 이때 바닥을 찍는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똑같았습니다. 코로나 때 3월에 주가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 쭉 지나서 그해 12월, 1월에 경기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사가 조금씩 잘 됐습니다. 이때부터. 물론 확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게를 지금 열까 해, 아니면 가게를 접으려고 해 라고 했을 때 올해 지난해 12월에 주가지수 상황에서의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와서 역산해서 그 기간차를 두고 판단해 보게 되면 올해 10월, 11월에는 경기 저점을 찍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면 올 하반기 12월 내년 초에는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것, 지금보다는 좋아진다는 것.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최소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8, 9월에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게를 그래 접을까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서 KDI에서 지난 나온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변수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통위에서 미국 FOMC와 같은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동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표했죠. 우리나라 금리는 주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랬습니다. 단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죠. 금리 차에 대해서.
오늘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금융통위 당연직 의장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요 내놓은 메시지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뭐 많이 있지만 주요하게 이제 딱딱딱 체크해 볼 내용이 환율 얘기 많이 했습니다. 통화 정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성장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원래 그 금융 쪽에 있는 그 위정자들이나 관계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완화되고 있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장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성장세 회복하고 있다. 뭐 성장률은 기존에 예시된 성장률 그대로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주요한 포인트는 성장 부진 완화되고 있다.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경제 상황 나아질 것이다라는 게 주요 성명서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끝나면 FOMC 회의가 끝나면 가장 주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기자회견이죠. 라이브한 겁니다. 생것의 얘기들을 직접 듣는 겁니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지를 모릅니다. 대략적인 것은 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메시지를 많이 답변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과연 어떤 뉘앙스, 어떤 의도인지를 읽어내는 게 시장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기자회견에서 11가지, 12가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 주요한 일반적인 원론적인 내용에서 것들은 다 빼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뭐 좋은 내용입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고요. 역전세, 주식시장으로 크게 관계없고요. 올해 금리에 대해서 인하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은 뭐였냐면 8월 이후에는 물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대 금리,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파격적입니다. 올해는 인하 계획이 없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더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인하할 것이다.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어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이제 그 질문은 이제 노무라에서 우리나라 이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중 간의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미중 간의 요 경쟁 이 부분이 좀 완화되면 국내 경제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다른 주변 요소의 여건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다만 중국과 관련된 그 성장이나 그 수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해결되면 좀 더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다.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연착륙 그리고 국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요 전체 11개 질문에 대해서 그 요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율 시장이 중요하다. 환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도 환율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죠. 최근에 국내 환율이 1320원에서 쭉 한 30원 정도 좀 쭉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시장이 그래서 좀 더 탄력을 받는 상황인 거고요.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죠. 아마 버스가 지하철이 150원이고 버스가 25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물가 인상 요인입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 얘기를 한 거고요. 미국 전망 좋고요. 반도체 그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중국에 대한 얘기했고 전체 내용을 이제 뉘앙스를 판단해 보게 되면 경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뉘앙스의 기자회견에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창용 위원장이죠. 긍정적인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금통위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용에서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파해서 드립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말에 나왔던 KDI에서 보고서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 오늘 나왔던 그 금통위 원장의 메시지 또한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주요한 내용에서의 흐름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7월 저점 찍고 8월부터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좀 더 무게를 실리는 형태로의 진행이 가능하겠죠. 여기 이제 국외 변수 조금만 들여다보고 시장 내부적인 흐름 언제 사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말에 제가 월요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의 그 CEO들이 중국을 방문했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유럽의 로비통 회장도 방문했고요. 뭐 JP 모건도 회장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요 기업의 CEO들이 방문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국무장관이자 외무장관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장관 앨런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물음표를 해놓은 게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혹시나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뉘앙스의 물음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국무장관이죠. 수개월 내에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좀 전에 그 하는 총재도 얘기했지만 다른 변수들은 긍정적이다. 미국의 연착륙, 그 다음에 금리 상황들, 환율, 뭐 긴축도 뭐 다 긍정적이다. 단 중국 변수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확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국무장관 입에서 수개월 내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메시지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 중국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 시장이 지금은 힘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시간차를 조금 되돌려서 지난해 상황을 보게 되면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바닥치고 있을 때 중국 시장은 10월부터 바닥치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제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으로써 먼저 치고 올라갔죠.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중국 시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서 뭐 정찰 풍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쭉 침체되고 미국 견제로 이제 침체가 됐는데요. 중국 시장이 다시 바람을 받게 되면 우리 시장이 거기에 탄력을 더 받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각국의 증시에 비해서 시장 자체 탄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국과 연계된 내용에서의 흐름 때문입니다. 꼭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이머징 마켓이라는 시장, 신흥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삼에 있어서 신흥국 시장의 바스켓에 들어있는 중국, 한국, 인도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국가로 봅니다. 동일한 시장으로 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반도체 하면은 1그룹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의 종목들이 있고요. 2그룹에 이제 소부장이 있을 거고 3그룹에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도체로 보면 1그룹은 아닙니다. 선진국 시장 아니죠. 2그룹 내에 있는 소부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소부장에서 펀드에서 주식을 담아갈 때 뭐 특정한 종목이 좋아서 그 종목을 잡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부장은 동일하게 판단하죠. 이 종목은 좀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이 종목은 비중이 낮을 수도 있지만 소부장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동일하게 판단해서 비중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다소 탄력이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서 약화된 것은 중국과 동일한 기준으로의 외국인들이 잣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말씀드렸던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서 탄력이 약화된 겁니다. 근데 중국 관련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우리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와 일맥상통한 흐름으로의 접근이 가능하죠. 이 부분 체크해야 될 내용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딱 보시면 지난해 6월, 그러니까 딱 1년 전입니다. 9.1%. 이때부터 미국에서 0.75%를 4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지수가 우리나라 3,000포인트에서 2,150포인트까지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쭉 내려왔죠. 오늘 시장이 강한 탄성을 받은 것,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에 대한 앞으로의 금리나 경제 상황이나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의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 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9.1%, 지난해 6월에 9.1% 찍었죠. 그리고 지난해 4월에
8.5% 찍으면서 40년 만에 최대 상승치라고 해서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지는 각도가 8.5, 8.3, 8.2 완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6, 5, 4.9 잠깐 걸쳤지만 4, 3. 왜 그럴까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아주 안정됐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판단하는 근거는 전년 동월 대비 이번 월, 그러니까 전월이죠. 7월에 발표되는 것은 6월 기준 그 분모 분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상승했는지를 전년 동월 대비 전월 기준으로 해서 이번 달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장 높았던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대치의 가격은 지난해 6월이었죠.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가장 높았던 가격치와 이번 6월의 가격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기저 현상이죠. 지난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높았기 때문에 분모 분자 상황에서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강하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3%의 수준이 이제 앞으로 계속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물가 수준 미국에서 발표되는 8월, 9월, 10월 뭐 이런 형태, 8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습니다. 9월에 있죠. 9월에 적용되는 금리 상황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물가 수준이 기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3% 이하로 내려가기 쉽지 않죠.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금통위에서도 8월 이후에 한국의 물가 수준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 우려스러울 만한 수준에서의 상황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CPI에 대한 해석점이 오늘 새벽에 나온 해석점은 3%의 CPI에 대해서 대단히 환호하는 분위기에서의 내용이었지만 하룻밤을 자고 나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을 때 중고차 가격이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CPI 주요 구성 품목은 이제 유가, 곡물가, 중고차 가격입니다. PC는 의료비입니다. 구성 품목이 조금 다릅니다. 중고차에 많이 빠져서 이제 CPI가 내려온 거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하룻밤 자고 나서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아, CPI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더 낮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다음 달부터는 좀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이 최바닥점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다음 달부터 올라갈 수 있겠네? 일부 지표에서의 내용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차분화되면서 이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가지 스케줄표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렸죠. 나스닥 지수 재조정, 그리고 다음 주 상황에서는 이번 주 상황에서 그 미국 금융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지방은행 파산과 관련된 충당금에 따른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들 뭐 등등등등 해서 연준회의가 있는 26일 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조금 올라가기보다는 이 주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올라가기보다는 좀 위에서 누르는,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들이죠. 상수가 아니고 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딱 가져와서 국내 시장에 딱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타이틀로 급등 이후의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후의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주식을 살 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종목을 살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저는 시간차를,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릴 때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내용은 시간차를 두고 완성되는 하락 과정에서의 모습이었다라는 측면과 지금은 시간차가 좀 짧아진 구간에서 급락 이후에 급등 상황이 나타났고요. 오늘 종가상의 흐름은
이보다는 조금 모습이 바뀌어서 이 모습으로 아마 진행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보정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락 급등 이후에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통상 시장에서의 주가지수 뿐만 아니고요. 주가지수는 종합지수의 총합의 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종합지수를 말할 때는 모든 전체 종목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수와 종목이 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소형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종합지수라고 하면 전체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장의 내용과 같은 이퀄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시장과 모든 종목의 패턴들은 일부 재료가치에 움직이는 종목들 제외하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바닥을 찍을 때 급락, 급등, 완만 턴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요 흐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닥 찍는데 바닥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2520, 2515포인트의 저점은 못 잡겠지만 이건 이제 좀 단련이 되고 학습이 되고 경험치가 있어야지만 잡겠지만 대략적인 바닥 찍고 나서의 두 번째 바닥점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급락, 급등, 완만, 턴 요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을 짧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급락했죠. 최근 급등했습니다. 그럼 완만 턴이 나와야 됩니다. 완만 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완만 과정이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완만 과정에 완만한 조정의 과정이 이제 기울기가 달리 적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 구간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완만한 조정이 지금부터 금요일부터 다음 주 구간에 진행이 되겠죠. 이때의 저점은 2580이 될 겁니다. 지금의 지수, 지금의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상황에서 지수가 좀 더 올라가거나 또 우리 시장에서 무슨 재료에 의해서 금요일장 지수가 상승하고 월요일장 추가로 지수 상승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단계 지수 상향화된 상태에서 B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수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26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2630에서 35포인트 사이에서 고점을 찍고 완만 과정이 나타납니다. B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점이 어디가 될지 저는 이제 2600포인트를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수가 한 단계 더 상향화돼서 조정을 받을 때는 앞전 고점에 대한 지지가 되겠죠. 여기가 지지됩니다. B 조정. 그래서 260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고점이 된다라고 하면 앞전 저점이 지지가 됩니다. 저점 위에서. 그래서 258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턴하는 겁니다. 아무 기준 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A와 B의 형태. 저는 A의 형태가 좀 더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의 형태가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간다, 끝없이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대략 이 고점 내에서는 제끼입니다. 제끼는데 살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저점에다 살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저점은 요 고점, 여기입니다. 여기. 시차는 3일에서 5일. 그럼 다음 주 주후반. 지수는 2600포인트. B의 형태가 될 때. 오늘 치고 나가면 월요일장 여진에서 더 올라가고 수목금 조정받고 다음 주반에 사면 됩니다. 지수 어디? 2600포인트에 대놓고 사면 됩니다. 그리고 A 형태죠.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단기 고점을 찍었고 말씀드렸던 주변 환경에 의해서 금융주들이 실적이 안 좋고 재조정되고 등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오늘 내일부터 이제 미국 시장도 흐름에 정체된 상태가 나타나고 우리 시장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니까 좀 쉬어야 되지라고 완만한 조정을 거칠 겁니다. 이때 조정은 요 조정, 요 위에입니다. 전저점 위에 조정받고 턴오버 2580 기간은 비슷합니다. 다음 주 수목 하루 이틀 빨라지겠죠.
조정의 기간이 짧아지니까. 이 패턴은 제가 그냥 여러분께 감으로 느낌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장에서 전환 포인트의 흐름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최근에의 시장 상황에서 흐름입니다. 바닥을 찍을 때는 우리가 뭐 이중바닥, 쌍바닥 이렇게 얘기하죠. 이중바닥, 쌍바닥의 형태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어주는 과정도 있고요. 급락급등 완만 턴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급락급등 완만 턴의 과정이 두 개의 저점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두 번째 저점이 높은 쌍바닥, 두 번째 저점이지만 앞서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역헤드 숄더형이 나타나는 형태의 전환 포인트의 흐름들, 이때는 오른쪽 어깨 높죠. 상승폭이 높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석의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모든 저점에서는 두 번째 저점이 낮은 저점도 있습니다. 살짝 이런 형태의 저점도 합니다. 그래서 급락급등 완만 턴의 과정이 가격의 조정을 받느냐 또는 기간의 조정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탄성이 다른 겁니다. 주가의 탄성. 완만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완만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시장의 상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턴을 보여주는 흐름이 있고요. 급락급등 조정 상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쌍바닥인 거고요. 급락급등 완만턴은 좀 더 탄성이 좋은. 이걸 뒤집어 놓으면 똑같습니다.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고점 찍는, 또는 쌍봉, 이 패턴들이 나오는 겁니다. 추세가 바뀔 때 고점이냐 저점이냐, 요거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지수, 대형주, 그리고 등등의 종목들이 요 패턴에서 저점과 고점을 찍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저점은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저점은 잡아야 되겠죠. 워낙 쉬운 거니까. 두 번째 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저점 상황이 온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첫 번째 저점은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앞서서는 그냥 주변 상황의 여건들, 시장 내용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깊게 들어가서 어렵다 생각 마시고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배우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운동신경도 없어서 지금 새벽 수영을 꽤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자유형 마스터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1년을 무조건 다닐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1년을 해봐서 저 골프도 굉장히 느리게 배웠거든요. 근데 한번 마스터하고 나면 잘 치지는 못하지만 완벽하게 내 것이 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느리게 지금 배우고 있지만 1년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1년 내에 자유형 하나 마스터 못하겠습니까? 제가 술을 자주 먹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8번인데 5번 이상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모든 과정에서 습득이 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익숙지도 않은데 그거 뭐 그냥 저점 포인트만 알려줘, 종목만 알려줘, 얘기해줘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간단하거든요. 2번,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환율이, 금리가, 시장이, 종목이 딱 눈에 띄입니다. 이 과정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디테일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60일 전 주가, 20일 전 주가, 이 부분은 이제 기울기 전환에 대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60일 전 주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2, 3일 이후에 하향화됩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60일 이평선은 지금은 옆으로 눕고 있죠. 이렇게 눕고 있죠. 그런데 가격차를 보게 되면 하루 이틀 이후에 가격이 급락합니다. 급락. 그러면 기울기를 확 끌어올리겠죠. 평균 가격을 확 끌어올리겠죠. 이평선 기울기가 쫙 전환합니다. 상승으로. 그래서 60일 이평선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지수가 지금 지수 대비 2,5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로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50포인트, 100포인트씩 빠지는 그런 급락장이 아니라고 본다라면 60일 이평선은 거의 확실시 상향화된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61일평선, 중기평선, 추세선은 상향. 다음 주 되면 21일평선을 봐야 되죠. 21일평선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죠. 2, 3일 동안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구간에 가야 이제 지금보다 낮은 구간이죠. 그래서 2, 3일 내 흐름은 옆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 좀 밀리더라도 2, 3일 뒤부터는 평균 가격이 지금의 21일평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의 영역에서 21일평선은 옆으로 눕습니다. 상향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급등한다면 상향화되겠죠. 30%, 40포인트씩 연일에서 주가 올라가서 2650포인트 돌파하는 상승장이 나온다라면 바로 돌아버리겠죠. 근데 그럴 만한 시장 내용에서의 특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캐치된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1일평선 옆으로 눕습니다. 당분간에 의해서 다음 주 중반까지 눕습니다. 쭉 눕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상방에서의 압박으로 인해서 완만한 과정에서의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요 과정이 나타나죠. 쭉 요 포인트에서 전환하겠죠. 지수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눕습니다. 어차피 누워야 됩니다. 요 흐름에서 상방 전환하겠죠. 그러면 2580이나 2600포인트인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일, 다음 주 두 번째 저점에 대한 지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 물을 먼저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 목, 금 정도에는 주식을 살 준비를 하고 총알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 다음 주 수목금 정도에는 대략적으로 시기적으로 지수는 2580포인트냐 2600포인트냐의 해석점이 좀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58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단기 고점을 찍어주고 금요일과 월화 길게 봤을 땐 수 정도까지 해서 눌림목의 과정에서 옆으로 횡보 과정의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 하루 이틀 정도는 지수 하락에 폭이 10포인트 이상 나오는 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 이때 시장 심리는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아야지, 빠져야지, 기다려야지 라고 했는데 크게 빠지진 않으면서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 다음 주 후반부에 재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서 시장에 적용해서 타점에 대한 지점을 딱 정하고요. 뭘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이번 장에서 주도할지, 이 부분은 내일 금요일 찐시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시장에 대한 흐름과 전망과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시장, 제가 아까 서두에 포모라고 말씀드렸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도태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남들 다 돈 버는데, 남들 다 수익 나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궁극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투자에 수익이 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수익이 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계좌의 잔고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종목을 청산해서 현금화해서 은행으로 돈을 만들어냈을 때가 최종 내 손익이고 수익이고 잔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고 판단이 정확하시다라면 분명한 것은 전환할 것이고, 이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여러분께 좀 더 종목 접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전에 막걸리를 먹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빨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주간에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상승하니까 편안해지는 분위기에서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오늘도
우리 8.15 가족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